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국순전 들어갈게요. 이것도 아는 작품이긴 할 거야.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작품이 중요해요. 중요하고 해야 되는 작품인데 사실은 읽어갈 때 여러분들이 쉽게 읽지 못하는 작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을 쉽게 읽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읽을 때 너무 심사숙고해서 그러니까 읽으면서 뭐야 이 단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서 도마위가 뭐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워낙 옛 것이다 보니까 조금 넓게 보셔야 되고요. 이게 가전체 작품이잖아. 가전체 작품이 뭔지는 아시죠? 사실 여러분들 고3이기 때문에 이게 EBS 작품으로 수능형 학습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사 내신에 나온다 해도 예를 들어 가전체 작품의 특징 뭐 이렇게 물어볼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초점 맞추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의인화된 사물을 통해서 무언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 의인화된 사물의 일대기적 구성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좀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뜻이야? 뭐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지만 조금 넓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다 읽지 못해도 부분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술이 의인화돼서 비록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술을 좋아했다는 소리야 라든가 이렇게 보시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뭐 가전체 작품들을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넓게 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좀 전반적인 특징은 우선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전반적인 특징 먼저 설명하고 출발을 할게요. 이거는 국순전이고요. 그래서 국순이 술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국순의 일대기적인 구성을 통해서, 국순을 의인화한 것을 통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얘기하고 싶은 거다. 쉽게 얘기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원래 얘들아, 술이라는 게 아직 학생인 너희들한테 술의 역할을, 기능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안 마셔봤잖아, 그치? 아주 순수하게 안 마셔봤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좀 모르겠지만 마셔본 제가 얘기합니다. 술은 맞아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어요. 첫 번째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거든. 물론 이것도 또한 사람마다 술을 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소화 효소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술이란 사람의 기분을 좋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술 한잔 하면서 그걸 좀 푼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신도 좀 흐려지면서 뭔가 고난이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풀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어찌 생각하면 좀 사람이 좀 힘을 덜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한다면, 좀 부정적인 기능으로는 우선 몸이 안 좋아지죠. 맞습니다. 술 많이 마시면 몸 안 좋아져요. 그 몸이 안 좋아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술 때문에 주사를 부린다거나 아니면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술이 가지고 있는 나쁜 기능인데, 그 두 가지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무엇을 빗대어서 또한 우리의 임금과 신화된 도리를 통해서 정치 행태를 말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기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필기 안 된 부분 정리하면서 들어오세요. 자, 보시면 순기능은 분위기를 좋게,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능이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은 기능이 부각이 되면서 회의나 중대사에 쓰이면서 권력을 얻기 시작을 해요. 벼슬도 얻고. 거기까지는 좋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술이 없으면, 국순이 없으면 말이야 재미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술이 없으면 재미없어요. 어른들 세계에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였지만, 나쁜 점은 위가 막히게 하고요. 몸이 안 좋죠. 그리고 임금이 그래서 이 술에 빠져서 그냥 방탕하게 술만 마시고 주사에 빠져서 정치를 나몰라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에게 충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글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술이 좋아 나빠, 그래, 그걸 통해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거든요. 임금에게 충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충언을 하지 않는 부패한 신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는 망하는 거야. 임금은 술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신하들은 임금한테 나쁜 소리 하기 싫으니까 충언을 하지 않고요. 이러면 나라 망하는 거지 뭐. 그러한 부분을 빗대어서 비판하고 싶은
싶은 글이다. 원래 가전체가 그런 특징이잖아. 그래서 충원하지 않는 신하의 모습을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고요. 자, 이쪽으로 옵니다. 가전체의 특징이긴 하지만 가전체가 도입단락의 일대기적 구성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가계 구도라든가 아니면 내력을 보여주고 이야기가 쭉 흘러내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신의 평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야 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인데 결국 그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겠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임금님이요. 임금이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방탕한 임금하고요. 간신이요. 충원하지 않고 임금이 저러면 저럴수록 자기도 옆에서 그냥 좋은 벼슬만 얻어내고 편하게 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신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어서 술을 예로 들어서 술을 의인화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야. 자, 여기서 하나의 초점 하나만 잡고 갈게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선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걔도 또한 국자가 술국자거든. 국선생전이라고 하는 이 작품도 또한 술을 의인화한 가전체예요. 그래서 이 작품과 비교, 이게 지금 EBS에 나왔잖아, 얘들아. 그래서 만약에 EBS에 나와서 이번 기출로 얘를 일부 들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국선생전 보기 조건을 보기에다 주면서 두 개 비교 분석하기 좋거든요. 뭐 제가 이 시간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국선생전 한 번쯤 봐서 외우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소설을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봐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 한 번만이라도 읽는데 시간 많이 안 걸려. 해두면 좋을 것 같고 연계로. 자, 이 작품과 이 작품을 비교 분석하자면 얘는 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에 매우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긍정적인 초점만 얘기하고 있고 또한 저 긍정적인 것도 또한 의인화된 거기 때문에 신하로서의 신화된 도리,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신화된 도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부분만 있다. 그게 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 요 국선생전 한 번쯤은 봐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지문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는 못 보여드리고요. 자, 일부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들어갈 건데 나 요거 좀 지워도 될까, 얘들아? 필기 때문에. 요거 지우고 갈게요. 여러분들 필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국순의 자는, 여기가 첫 스타트예요. 처음에 출발하면서 소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국순이 거기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국순의 자는 하고 밑에 가로쳐 있죠. 국순은 술을 의화한 표현이에요. 국자가 술이라는, 그러니까 누룩을 표현하는 단어거든. 그리고 수는 진한 술, 그러니까 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는 자오이다. 그의 선조는, 그러니까 선조 때부터 가계도 구도를 보여주는 거야. 농서지역의 출신인데 국순의 90대 조상이 모는, 이게 보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리로 만드는 술들 있잖아. 그 효모 발효해가지고. 모는요, 후직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도록 한 공로가 있다. 시경에서 우리에게 밀과 보리를 주었구나라고 하는 구절은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쵸? 의인화됐을 뿐이지 어찌됐건 보리로 우리가 밥을 해먹고 그치, 건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EBS에서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순의 선조가 뭐를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의 삶에 도움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거다. 네, 그렇지요. 밥을 먹게 해줬으니까. 긍정적이니까. 모는 처음에는 숨어서 벼슬을 하지 않고서 나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 저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여기 내 처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 거야 라는 뜻은 거기다 써놓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살 거야 라는 것은 관직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했던 선조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국순이 그러하지 못했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선조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시골에 살았는데 뒷날 임금이 이 소문을 듣고 조서를 내려서 임금이 내려주는 명령서 같은 겁니다. 안거를 보내서 모를 불렀어요. 그리고 임금이 지방에 명령을 내려서 모가 가는 곳마다 후하게 예물을 보내도록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모의 집을 방문하도록 했지요. 그러자 모는 사람들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친분을 맺었으며, 보이십니까? 사람들의 귀천을 가리지 않았어. 첫 번째,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감추고 사람들과 뒤섞여 살았어요. 나 이만큼 잘났어 하고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매우 긍정적인 측면만 논하고 있어, 선조 때는. 이에 훈훈한 기운이, 여기서의 훈훈한 기운이라고 하는 건 뭔가 원래 술이라는 게 특히나 보리잖아. 보리로 만든 술 같은 게 발효가 될 때 왜 증기, 훈 같은 게 나오거든.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퍼져요.
즉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뭔가 보리술 같은 건 좀 배도 부르고 좀 편안해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사람들에게 점점 스며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온전해지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러자 모는 기뻐하면서 나를 완성하는 것이 벗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정말 옳구나.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구나 라고 했고요. 점점 모의 맑은 덕이 알려지면서 임금님이 모의 마을에 정문까지도 세워줬답니다. 정문이 뭔지 알죠? 효자라든가 연료라든가를 위해서 그 마을 맨 앞에다 이렇게 문 세워주는 거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여기서 선조인 모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러니까 거기다 해놔야겠지, 긍정적인 기능만을 보여줬네요. 그런데 이러다가 그로부터 쭉 내려올게. 중략 찾으셨습니까? 중략 위로 세 줄 올라갈게. 그러다가 모의 오세손은요, 성왕을 도와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태평성대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모의 오세손, 그러니까 그 아랫세대예요. 오세손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밑줄 그어져 있죠. 오세손은 그러니까 성왕시대에 태평성대를 이뤘다는 건 성왕시대에 이 오세손이 임금도 돕고 활동이 아주 많았어요 라는 소리고요. 그 아랫줄, 강왕이 그러다가 즉위한 뒤에는 모의 오세손은 홀대해서 벼슬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물러나고 앞에 나서지 못하게 했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그 소리는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술이 성행을 했구나.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세대였구나. 뭐 태평성대다 보니까 특히나 그랬을 수 있지요. 여러분들 교재에 가로쳐야 되는 거에는 뭘 써야 되냐면 당대에는 그러니까 음주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뒤에입니다. 벼슬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 막고 차단을 했어요. 네, 금주령이 내려졌죠. 술 마시지 마 라고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비유를 찾을 수 있느냐. 제가 뒤에서도 계속 중요한 부위는 비유를 찾아줄 건데 이런 거 찾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술이 뒤로 물러나서 술을 못 마시겠군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금주령이 내려졌던 그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 그런 오세손 같은 이후에는 후손들이 다 이제 사람들 없는 곳에 그렇게 민간에 숨어 살게 되었답니다. EBS에선 이런 표현을 썼네요. 외압으로 인해서 모의 가문이 고난을 겪었음을. 그러니까 술이 성행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원래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모에 관한 거니까 국순이라는 것을 의인화했으니까 어쨌든 사람처럼 비유하는 거잖아. 그들의 가문이 막혔어요, 외압을 받았어요 라는 뜻이지만 그건 결과론적으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왜? 술이니까.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찾아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아랫줄 중요해서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좀 지워도 될까? 이제 필기가 조금 필요해서 필기가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할게요. 들어갑니다. 순의 제주와, 자, 적어도 지금 첫 스타트하는 이 부분은 이제 첫 스타트라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거예요. 순의 제주와 도량이 크고 깊으며 넓기가 만경창파와 같아서요. 맑게 하려 해도 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맑게 안 된다는 거야. 이 이상 맑을 수 없어. 이런 뜻. 흔들어도 흐려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의 풍류적인 성격은 한 시대를 기울게 했고 사람들에게 기운을 매우 더해줬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뭔가 기운이 나고 풍류감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맑아지고 술 자체가 맑은 기운을 줬다는 뜻이야. 그래서 거기 써놨잖아. 성품이 매우 맑고 취계가 돌면서 도리어 활력을 돋아주고 이런 부분들은 표시 이렇게 밑줄 그어 놓으셨죠? 파란색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술이 가지고 있는, 제가 노란 그었을까요? 중요해서 술의 순기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 거기에는 아마 긍정적 기능을 쓰도록 돼 있을 거야. 똑같은 말이지 뭐. 순기능을 얘기해 주는 거야. 순이 그래서 서법사에게 나아가서 하루 종일 담론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모두 졸도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술이 의인하니까 술이 사람들과 막 같이 담론하고 노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 다 졸도를 시켰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왜 졸도를 했겠니? 술을 마셔서 과음을 한 거죠. 술을 엄청 많이 마시면 졸도합니다. 그래서 과음을 했다라는 뜻이니, 자, 사람들이 졸도를 했어요 라는 뜻은 과음을 해서 사람들이 다 쓰러질 정도였어요. 이게 술의 엮이는, 술의 폐해를 말해주는 부분이죠. 이런 것도
긍정도 있지만 부정도 있는 거야. 그래서 순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사람들은 순을 국처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경대부, 신선, 그리고 방사부터 머슴, 목동, 오랑캐, 외국인들까지 순의 향기와 이름을 마신 사람 모두 술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순을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즉, 술 한번 마셔보니까 술이 좋아졌어요. 보통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좋아집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 갈게요. 사람들이 매번 성대하게 모일 때마다 보통 사람들 모일 때는 술이 있게 마련이잖아. 순이 만약에 있어야 되는데 가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국처사가 없으면 즐겁지가 않아. 술을 마시지 않으니까 흥이 나질 않아. 뭐 이런 뜻이었겠지요. 그래서 순을 매우 사랑했어요. 그래서 태위 산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 산도 뭐 막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인물인데, 산도와 그 아래로 한 5줄 내려오시면 관상을 잘 보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서 이 둘을 묶어서 EBS에서 뭐라고 했냐면 둘 다 예언을 했거든. 둘 다 뭐라고 했냐면 인물의 앞날을, 여기서 인물은 당연히 국순이야. 앞날을 예고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고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둘 다 예고하는 거야. 첫 번째 산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물건을 감식하는, 잘 가려내고 이런 구별하는 능력이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순을 보면서 어떤 늙은 하미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낳는가. 네, 훌륭한 점이 있지요. 사람들을 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쾌활하게 하고 맑게 하고 그거는 좋은데 천하 사람들을 장차 잘못되게 할 사람이 바로 이 아이가 틀림이 없다. 순을 얘기하면서 순이 잘못되게 할 거야 라면서 순의 부정적인, 여기다 쓸까요? 부정적인 기능을, 혹은 역기능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기능을 예고를 해줬지요. 그래서 공부를 불러서 순을 불러서 청주종사로 임명했으나, 청주종사라고 하는 건 높은 벼슬, 거기 왜, 그러니까 비유적인 거야 얘들아. 청주종사 그 밑에 보면 평원도구인데 도구는 좀 독 같은 쓴 그런 안 좋은 질 나쁜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주종사는 아주 좋은 술이고 평원도구는 아주 나쁜 술이야. 그러니 좋은 술은 높은 벼슬에 임명했어요 라는 뜻이고, 거기다 쓰세요. 써줄까? 청주 그 종사와 평원도구에다가, 결국 이거는 높은 벼슬에다가 좋은 술이니까 임명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이건 결국 낮은 벼슬, 그러니까 나쁜 벼슬로 내려가게 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위가 막히고 이런 부정적인 면 때문에 다시 벼슬을 낮춰서 낮은 벼슬을 주게 됐다. 그래서 순이 오래 있다가 한탄하기를, 벼슬이 낮아졌잖아. 그런 자신의 현실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얘도 약간 욕심 있어요. 내가 다떼의 쌀 때문에 허리를 굽혀서 시골의 어린아이들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면 내가 이렇게 이깟 시골에서 이런 낮은 벼슬을 할 사람인 것 같아? 마땅히 술단지와 도마 사이에 서서 담너 보이나. 나는 나중에 뭐 정치할 거야. 임금 옆에서 일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현재의 순이 EBS입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그때 관상을 잘 보는 어떤 사람이 또 한 번 순에 대해서 예고를 하죠. 그대는 붉은 기운이 얼굴에 있으니 뒤에 반드시 귀하게 돼서 천종록을 누릴 것이니 마땅히 길어 좋은 값에 팔라. 반드시 너는 있잖아, 천종록을 누릴 거야. 천종록은 그러니까 1000가지 종류의 녹을 받는, 녹이 왜 나라에서 받는 어떤 그런 급여 같은, 그러니까 많은 그런 재물을 얻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측면을, 근데 사실 나중에 권력을 얻게 된다는 뜻인데 실제로 권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고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권력을 얻게 되면, 정치를 하게 되면, 권력을, 임금님 옆에서 권력을 얻게 되면 임금님을 잘 보좌해야 되는 게 신하된 도리인 것을 권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보좌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로 3줄 내려오시면 임금이 뭐라고 했냐면, 당시 임금이 순의 사람됨을 남다르게 여겨서요, 장차 순을 크게 쓸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으로 사발을 덮었어요. 이게 사실은 고사에서 나오는 거거든. 금으로 사발을 덮어서 이렇게 해서 인물을 딱 발탁하다, 찾아내다 라는 뜻이어서 고사에서 유래한 건데,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순을 재상으로 임명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얻었죠. 천종록을 얻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해도 될걸? 사람들이 그르치게 될걸? 자, 계속 가볼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그래서 막 총애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4줄 내려올게요. 밑줄. 경이 말하는 것은 모두 곱고 맑아. 그대, 경. 그대, 그러니까 여기선 신하를 가르칠 때, 그러니까 국순을 얘기하는 거겠죠? 모두 곱고 맑아서 내 마음을 열어주고 내 마음을 풍부하게 해주는 구려. 매번 얘기하지만 이건 술의 긍정적인 측면, 긍정적이라고 해도 되고, 어떻게 쓰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술의 긍정적인 측면이요, 아니면 순기능이요, 아니면 술의 장점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 어떤 내용이 좋은 거요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순이 권력을 잡은 뒤 어진 사람과 사귀고 손님을 접대하고 늙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그 온갖 자리에 술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귀신에게 제사를 지고 종묘에 제사 지낼 때 네, 심지어는 술이 뭐에까지 사용되냐고요? 제사에도 사용되기 시작을 했지요. 그러면서 임금이 저녁에 연회를 베풀어요? 그런데도 당연히 술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면서 막 순과 궁인들이 참석하고 막 자기네끼리만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면서 아래 임금이 주사에 빠지고 정치는 돌보지 않고, 하지만 순은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지요. 임금이 나쁜 행동을 하면 이거 옳지 않습니다, 임금님. 이러시면 아니 되와요가 정상인데 순은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아요. 직언하려지 않아요. 충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그어져 있을 거예요. 밑줄에 쭉 임금이 주사에 빠지고 정치를 돌보지 않지만 순이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아. 그런 것이 즉 왕에게 충언을 하지 않는 직원 미안해. 직언에서 근데 방금은 직원이라고 나왔어. 무슨 여기가 무슨 회사야? 회사 사장인데 직원이 말을 그거 아닌데 직원이라고 나왔어요. 잘못 나왔습니다. 계속 갈게요.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간신의 태도를 비판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현실의 지금의 문제를 비판하고 싶다. 임금이, 그러니까 사실은 가전체가 그런 거예요. 돌려서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의인화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의 문제예요. 이놈의 간신들. 임금은 저 꼴이고 간신들은 저래. 그 두 가지를, 그래서 사신이 맨 마지막에 평하는 거 아니야. 제가 아까 써준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돈을 모으는데 이제 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이죠? 심지어 순이 그러잖아. 임금이 너 뭐 좋아하니? 그랬더니 저 이거 좋아하고요. 심지어는 돈에 몰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술이 심지어는 아주 나쁜 거 다 가지고 있지. 뭐가 있어요? 재물욕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고 싶어요. 사실 재물욕은 신화된 도리로서 긍정적인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야. 그런데도 우리의 임금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이십니까? 허허 웃으면서 순을 더 마음에 두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리 분별은 사라졌어. 우리의 임금님은요, 분별력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결국은 순이 이제 자리를 물러나게 되고 벼슬을 버리고 가서 이제 밤에 가서 죽게 됐더라.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작품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마무리 내려올게요. 사신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신은 다음과 같이 논평을 한답니다. 자, 사신이 논평하는 부분, 자, 들어갈게요. 사신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예. 가전체의 특징이라고 거기 써 있을 거야. 보이는 것처럼. 특징 중에 하나죠. 사신 논평 들어가는 게 특징 중에 하나야.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하고 있냐면 주인공의 행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인공의 특징에 대해서 사신이 논평을 하는 건데, 이건 결국 논평을 하는 건데, 이건 결국 주제죠. 사실은 이게 결국 작가의 생각이죠.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주제가 다 나오겠지. 그게 아까 그 두 가지요. 임금 비판 그리고 간신 비판이 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국시의 선조는 백성들에게 공이 있었고 청년 결백으로 자손들에게 남겼다. 기억나지? 선조는 잘했어요. 다들. 예를 들어서 창은 주나라에서 아름다운 덕을 하늘 이루도록 했고요. 할아버지의 풍도가요. 할아버지가 잘했어요. 그러나 수는 괄병의 지혜로
기껏 작은 그나마 지혜를 가지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일찍이 금그릇의 선거에 뽑혀서, 그러니까 발탁됐죠. 제사로 발탁이 됐지만 술단지와 도마에 서서 담론하면서, 그게 뜻이 뭔지 EBS에서 얘기했어. 조정에 진출해서 임금님 곁에 있는 것을 술단지와 도마에서 담론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제상으로 발탁이 됐으니까. 하지만 임금에게 옳은 말을 해서 잘못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폐지하도록 하지도 않았으니 이게 나쁜 거죠. 그로 인해서 왕실이 혼란해지고 엎어져도 붙잡지 못해서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만들었다. 거원의 말이, 거원이 술의 부정적인 측면을 예언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믿을만 하구나, 맞는 말이구나. 그러니 술에 대한 사신의 비판적인, 거기 아래 마지막 부분에 아마 가로 있을걸요? 그 부분이 술에 대한 사신의 비판적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면 있죠. 근데 얘는 둘 다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부정적인 면에 훨씬 더 역기능에 초점을 뒀다면 국선진정은 긍정적인 측면에 더 많이 초점을 뒀다는 것과, 긍정이냐 부정이냐의 이 부분들이 모두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술 자체의 긍정 부정이 아니고 이걸 빗대어서 말하고 싶은 건 정치를 하는 우리의 임금과 그것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는 간신 혹은 충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를 맞추시면, 글을 읽으실 때 그쪽으로 긍정이야 부정이야, 아 이게 결국 임금 정치, 아 간신 충신 그쪽 얘기구나로 맞추셔야 지문을 읽을 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게 중략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사 국선생전이 나올 수도 있고 중략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글 전반을 다 본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새로운 지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한 말 얘기 잘 들으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넓게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야 아마 읽혀지고 그 읽혀지는 줄거리를 가지고 시험에 나오더라도 문제풀이가 가능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